안녕하세요. 다주쌤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구체물과 수카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숫자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수를 안다는 거는 1부터 2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은 바로 수양 대응이 어디까지 되는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카드에 몇 마리의 공룡이 있는지를 하나씩 바르게 세서 5마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구체물 5개가 한 줄로 있어도 이거는 아까 공룡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5개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퀴즈네어 수막대로도 붙어있는 막대로도 5개가 같은 양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수카드로도 같은 오라는 이름을 수양과 대응해서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5장의 카드를 섞어놨어요. 지금 이 안에는 1부터 5까지 그림도 있고 숫자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카드 게임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를 뒤집어서 숫자를 없앨 거예요. 지금 이 게임은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수양 대응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입니다. 숫자 게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경우가 많고 엄마가 그림카드 보여주면서 이게 몇 개야? 빨리 세봐! 이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귀찮아서 세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게임 느낌으로 제가 여러가지 수카드를 이용해서 방법을 바꿔봤어요. 지금 이 게임은 수양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카드 더미를 한쪽에 쌓아놓고 지금 15장의 카드를 그림이나 숫자가 숨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먼저 한 장을 뒤집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 공룡이 몇 마리 있는지 아이랑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엄마랑 아이는 이 15개의 카드 중에서 엄마 한 장, 아이 한 장 뒤집었을 때 여기 있는 조건 카드와 그림 개수가 같거나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면 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오른손은 엄마 손이고요. 이거는 아이 손이에요. 조건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제 하나가 나왔으면 아이랑 엄마랑 한 개씩 뒤집는다고 했을 때 엄마는 이거, 아이는 이거를 뒤집었어요.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남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가진 아이가 숫자 카드를 가져가면 돼요. 일단 게임 형식을 띄고 있으면 아이들은 다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수의 범위를 원하시는 숫자로 정하신 다음에 게임을 이어가시면 훨씬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메모리 게임 형태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2장씩 뒤집어서 수의 양과 수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다음 차례에 또 2장 이런 식으로 뒤집었을 때 같은 수가 나오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해봐도 아마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수의 이름이랑 양은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똑같은 걸 기억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재밌는 활동이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방법을 설명드렸던 카드 게임들입니다. 어머님들도 집에서 다양한 수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주셔서 수양 대응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마 아이들과 좋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양 대응이 된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또 다른 놀이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지금 설명드리는 놀이는 수 모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 모으기는 덧셈, 연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 모으기 활동에서는 기준수가 되는 숫자의 난이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할리갈리 같은 게임들은 5를 만들어냈을 때 종을 치도록 되어 있는 게임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준수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활용법을 제안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기준수가 5라고 했을 때 게임을 무조건 시작하시기보다는 먼저 5가 되는 짝꿍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3개와 2개가 합해지면 5가 된다는 거, 또는 1개, 4개가 짝꿍수가 돼서 5가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바로 5의 보수라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1과 4, 2와 3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면 게임을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 더미의 개수는 사실 2명이 2가지를 놔도 되고요. 2명이 2개씩 해서 4더미를 놔도 되고요. 그거는 어머님이 하시기 나름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5가 되는 수에서 종을 치고 자기 카드를 가져가게 돼요.
그렇다면 5로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쉽게 잘 따라와요. 어머님들은 기준수를 6이나 7이나 8이나 9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기준수를 만들 때 1, 6, 2, 5, 3, 4 세 가지의 보수가 있지만 그 숫자 말고도 난이도를 더 확장하자면 7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4수의 조합으로 7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활동을 한다고 하고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첫 번째 친구, 만약에 두 번째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카드까지 뒤집었을 때 지금 주인공 수가 7이에요. 그러면 7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4와 3을 조합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머리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면 1과 그 다음 5와 또 1 이렇게 해서 3장의 카드를 한 번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난이도가 숫자가 아무리 작더라도 세수로 가르기 또는 세수 모으기와 연관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수모으기 게임에 이어서 이번에 루미큐브라는 숫자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룰대로 진행을 할 게 아니고요. 루미큐브 안에는 다양한 숫자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종류가 많아져요. 아까는 5에서부터 9까지의 수 가르기를 해봤다면 이번 루미큐브는 10의 보수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요. 한번 제가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미큐브로 활동을 할 때도 10 보수를 먼저 아이들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10의 짝꿍수는 1과 9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와 8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3과 7도 10을 만드는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4와 6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와 5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10보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10을 세수로 가르기 또는 네수로 가르기로 확장해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과 2와 그 다음 7 이런 식으로 세수로 10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또는 2와 3과 5 3, 4, 3 같은 수를 2번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수의 이해가 조금 빠른 친구들이라면 숫자 조합 자체를 4개나 5개로 늘려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만들어내는 내수의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바로 1, 2, 3, 4고요. 그 다음 같은 수를 여러 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10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짝꿍이나 또는 10을 가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0개짜리 수막대를 이용해서요. 아이들과 이 10개를 두 조각으로 나눠볼까? 또는 세 조각으로 마음대로 잘랐을 때 여기 있는 개수를 가지고 수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조각이 각각 몇 개를 의미하고 합했을 때 이 막대는 바로 10개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 연산이나 모으기 또는 수의 양에 대한 수업들은 구체물이 필요하고 구체물을 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개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타일 받침대를 하나씩 나눠 갖게 되고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만 보이게끔 원래는 자신만 보이는 방향으로 놓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드려야 되니까 제가 다시 반대로 돌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져간 타일 받침대에 아이들은 각자 무작위로 10개의 수 타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각자 자기 숫자를 정리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10이 되는 보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의 타일을 이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겠죠. 이 게임은 결과적으로는 내 타일을, 수 타일을 먼저 다 버리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2개를 버릴 수도 있지만 3개나 4개를 버린다면 조금 더 빨리 타일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수의 가르기의 난이도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작을 한 친구가 1하고 9로 2개를 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친구는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2개의 타일을 다시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는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요. 이것은 두 번째 친구의 수 타일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물론 아까 친구처럼 7하고 3을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2개보다는 3개를 버릴 거야. 그러면 7과 2와 1을 버려서 3개를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가 머리를 조금 더 쓴다면 7과 1과 1과 1 이런 식으로 4개를 한 번에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으로 게임을 하신다면 기준수의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아이가 수 가르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루미큐브 게임은 10의 보수 또는 9876 그 어떤 보수로도 게임이 가능하지만 2개의 보수뿐만 아니라 조건수나 기준수를 훨씬 더 난이도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가를 수 있는 수의 개수 자체를 2개뿐만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아이가 이해하는 만큼 훨씬 더 세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누구나 이기고 싶지만 19, 28, 37, 46밖에 아직 아이가 외우고 있지 못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10개인 구체물을 손에 주어주고요. 이거를 몇 도막으로, 몇 조각으로 잘랐을 때 이 숫자를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타일 받침대에 있는 수와 비교해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숫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한 덧셈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체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나누어서 아이들이 조합해보는 활동은 사실은 덧셈의 기초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다양한 방법을 어머님들이 집에서 꼭 한 번 정도는 난이도를 조정해서 아이와 함께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 모으기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짠!